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요즘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화사하고 따스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코시국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그럴 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는 마음 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님을 모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음단단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이 좀 단단해진 걸 느끼지 않나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의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으로 이 현재의식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까지 건드려서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체면이란 얘기를 들으면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질문입니다. 소장님, 전생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양반이고요. 한 5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과격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 왼수하고 사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제가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왼수하고 다음 생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 생에 좀 잘해 주십시오. 왜냐고 하면 그 업을 지금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또 만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최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집에 있는 그 왼수한테 좀 잘 대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생이라는 것은 우리 체면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면이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 전생의 기억을 바꾸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전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전생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생으로 유도해 본 결과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현재 행복한 사람들은 전생에서도 아주 행복한 이미지를 그리더라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가족들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어떤 행복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요. 사실 행복한 사람들은 전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가 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전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의 전생에 들어가면 정말 어두운 이미지를 그리게 돼요. 아주 험악한 이미지죠. 선생님, 제가 지금 혼자 외롭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 있는데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아주 험악한 이미지를 그리게 되죠.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우리가 만약 전생이 있다고 하면 이번 생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전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생에서 불행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체면 멘탈 코칭으로 떠나는 나를 확 바꾸는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나를 확 바꾸자고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30년, 40년 아니면 60년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쩌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의 테두리라는 것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삶의 테두리에서 그냥 반복하다가 쳇바퀴 돌듯 반복하다가 살아온 내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저하고 여행을 하면서 한 발 내딛는 그런 여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멋진 여행을 가이드할 저를 소개할 텐데 저는요 50살 이전하고 50살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틀립니다. 50살 이전에는 SK CNC라는 IT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거기에 근무했다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NFT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제가 SK CNC라는 회사를 22년간 근무했을 때 저에게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5년, 10년 후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세 번째 질문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래? 저는 그 답을,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50살 위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체면 멘탈 코칭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동기부여 강의, 그다음에 체면 멘탈 코칭 책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마음단단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즘 또 책을 하나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제 목적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원리를 알아서 이 책만 보면 정말 마음 단단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체면 멘탈 코칭을 하면서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그 서울의 모 공업고등학교 진로 수업에 제가 3년간 계속 나갔어요. 계속 나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보다는 기술이 우선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도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뭐 자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1학년 한 반씩 한 달에 5번을 들어간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니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체면이 가진 힘. 단단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강의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뀌는 거죠. 그죠? 애들이 좀 바뀝니다. 또 마음가짐이 단단해졌습니다. 체면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던 이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진 게 딱 하나 체면이었습니다. 체면의 어떤 부분을 이 친구들한테 보여줬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만 바꿔도 너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흥미를 갖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 이 친구는 여학생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 진로 코칭을 하다 보면 체면을 해주는데 이 친구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피드백만 받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셀프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체면 속에 나타난 사람이 어릴 적 엄마 모습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선명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갇혀 있었나 봐요. 아마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엄마하고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헤어진 그 감정이 응어리진 게 있다가 드디어 체면을 통해서 확 터진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시원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체면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암시시켜 놓는 게 체면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고등학교에 또 한 친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단단쌤 시험 끝마쳤어요. 평균 재보니까 92.9점이 나왔는데 살면서 평균이 90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고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던 친구들이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저도 선생님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 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하고 저를 멘토로 삼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어떤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 바뀌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 체면 멘탈 코칭, 개인 코칭 사례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의뢰를 받을 때는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전교에서 한 10등 정도? 10등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자기 아들은 공부 잘하는 걸 싫대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강박증도 있고 그랬는데 저한테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살아온 삶을 단 한 문장으로,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불행요. 아니, 야, 고등학교 1학년생이 공부도 잘하는데 불행이다라는 게 말이 되냐? 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평소에도 머리가 희미하고 했다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과거의 악한 일, 과거의 나쁜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과거 기억들이 자꾸 현재 나를 침투해왔고 그것 때문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그 과거의 감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던 거죠. 친구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그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고 계속 인생이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니까 아주 지금 뭐 엄청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에피소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그 개인 코칭 2회가 끝나고 학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이 학기말고사에 본인이 좀 쉬면서 완벽한 1등을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체면 코칭을 통해서 공부가 너무 잘 된대요. 하루 한 3시간 자도 그전엔 정말 힘들고 했는데 지금 힘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학기말고사 어떻게 봤냐 하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덤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놀랐냐고 하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과목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이런 친구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아주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그런데 화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해서 그 다음 시험에 굉장히 영향이 갔는데 화가 안 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어떤 덤덤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 한문 시험까지 딱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한테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냐라고 했더니만 자기가 그렇게 멘붕이 오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덤덤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이 두 번째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심리 상담을 3년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목표는 일본 유학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실제로 직전 연도에, 저를 만나기 직전 연도에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봤는데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코칭을 하면서 11번째 코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전에는 좀 우울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라던가 중요한 일 같은 게 앞에 있으면 꼭 그 전에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우울해지고 좀 되게 슬퍼지는 게 일수였는데, 그때는 그냥 이런 게 내 감정이니까 그런 것도 내가 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수동적인 자세로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이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중학교 때 어떤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이 트라우마가 저 밑에 무의식에 있다가 뭔가 하려고 하면 너는 안 돼, 너는 그거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학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하고 11번의 코칭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결하고 이제 일본 그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저도 사실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편안하게 하고 올게요. 그래, 저도 이제 응원을 했죠. 저도 긴장되는 게 이 친구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평생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좀 긴장을 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쌤, 시험 끝났어요. 지금까지 했던 면접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면접 잘 극복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하고 하면서 완벽하게 치유가 됐다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 가서 그게 어떻게 적용될 거라는 또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성공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일본에 유학도 갔고 정말 잘하고 있죠. 또 한 사례인데, 이 사례는 제가 체면 멘탈 코칭을 하면서 가장 험악한 사례입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우리가 정신과에서 알고 있는 모든 장애들, 그런 장애들을 갖고 있어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라 하죠. 또 공황장애, 이런 걸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분은 어떻게 치유를 했냐면 아주 이건 신기한 방법입니다. 이분이 아주 깊은 체면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 무의식이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영,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게 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분이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은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왜 겪었나요? 미리 계획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계획이 있다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번 삶의 어떤 주제가 뭔가요? 사람들 마음을 막 다 건져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건져야 돼요? 그럼 이분한테 어떻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냥 좀 더 견디는. 아, 좀 견디라고? 예, 이와 같이 이분이 지금도 아직 완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이분은 전생에서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이셨는데 지금 현생에서 성인들도 케어하려고 보니까 지금 수련 기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련 기간이 한 3년 정도 더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다 치료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편안하고 자기 의지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것만 다 나으면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면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식과 이 무의식이 대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현재의식하고 무의식하고 대화할 그런 어떤 일이 별로 없고 또 대화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체면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일도 해결하게 되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어떤 사례인데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책도 쓰고 강의도 잘하고 방송도 잘해요. 근데 왜 저를 찾아왔냐고 하면 이 강의하고 방송 기다리는 30분 이게 정말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강의도 하기 싫고 방송도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체면을 했는데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장님, 체면 이후에 참 신기하게도 발표하기 전에 그 싫었던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편하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오길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이 증상이 단 한 번만에 해결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체면의 힘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 어떤 그 말 못할 어떤 그 이벤트, 사건들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자기를 자꾸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편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체면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제 그 체면이 녹아져 있는 나를 확 바꾸는 여행을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이 나를 확 바꾸는 여행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금 돈도 없고 좀 부족하고 이런 나를 인정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몇만 년 전에도 몇만 년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책망할 수 있겠죠. 야, 넌 왜 그렇게 몸이 약하니?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왜 그렇게 돈이 없니? 이렇게 남들은 책망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공통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명명해서 후두염이라고 하거든요. 후두염. 목이 아픈 후두염? 후두염이 아니고요.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는 아쉽고 화가 나고 후회스러운 거죠. 그렇게 24시간을 과거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시간이 나서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운 거죠. 왜? 꽉 막혔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온갖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 내일 또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까? 오미크론이나 걸리지 않을까? 온갖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후두염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 후두염이 아주 심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체면 멘탈 코칭을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그렇지 않은 조금 좀 덜한 그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약이냐고 하면 감기 약입니다. 요즘 감기 많이 걸리시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약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내가 오늘 이 하루 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어제 먼저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맞고자 했던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맞았다.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기뻐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누겨내겠다. 약해지지 않는 마음, 이 감기약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두염이 있다라고 하시면 감기약을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인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누가 툭 건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나야. 이 정도로까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나를 확 바꾸는 여행, 이 나확행의 첫 시작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이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엄청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 하면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분 미국의 소총 사격 선수인 매튜 에먼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총 10발 중에 9발 1등이었어요. 마지막 한 발을 쐈는데 명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표적지를 관찰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10발째가 명중이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남의 관역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간다는, 한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도 엄청난 명예인데 거기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더 기분 좋은 일인데 나의 어떤 실수, 이 표적지를, 남의 표적지를 보면서 내가 동메달 딸 수 있는 것도 못 땄다 하면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50대 후반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소장님, 제가 젊은 날 돈도 좀 벌어봤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허무하죠? 뭔가 어딘가 펑 뚫려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자기의 방향을 계속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기 사명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 사명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제 사명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 최단단의 사명은 변화와 도전의 삶을 통하여 타인의 삶에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전설 같은 노력으로 세계 유일한 동기부여 강사, 체면 멘탈 코치,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강력한 자기 체면으로 나의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시크릿의 모델이 되었다. 매일매일 최고의 몰입과 집중으로 책 읽기, 글쓰기, 극한까지 밀어붙인 육체의 수련, 그리고 명상을 반복했다. 이런 일상의 무제한 반복이 수행이었고 그 수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강의, 코칭, 책을 썼다. 그리하여 세상이 나를 찾았다.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겸손과 비움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나는 행복한 수행자이다. 좀 길죠? 길지만 이 1분짜리의 사명문이 제 머리와 가슴과 제 마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벗어날 수가 없죠. 만약에 좀 벗어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우리 최상의 가치는 뭐냐면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절대 틀릴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찾을 때 이게 나의 성장인가?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인가? 여기에 몰입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 단단인데요. 마음 단단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하나, 비걷기를 하자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비걷기. 쉽죠? 빗속을 걷자. 비걷기.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그 남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죠. 물론 물질이 풍부해서 좋은 걸 먹을 수는 있겠죠. 여행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겠죠. 골프 많이 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의 성장에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하고 차이를 두는 그런 성장의 길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요. 두 번째 것은 뭘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만약에 운명이 있어서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 운명이라 면 교통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하든 걱정하지 않든. 그러나 내가 교통사고가 날 운명이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오로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한다면 크게 맞을 걸 조금 그냥 빗나갈 수도 있는데 벌벌 떤다라고 하면 정말 뼈도 하나 부러지고 어디가 뭐 큰 뭐 6주, 7주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을 절대 걱정하지 말자.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걸 녹여내서 내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는 뭘까요? 예.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아니에요. 결국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선은 선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는 선한 영향력만 세상에 자꾸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이 좋은 글을 올렸는데 왜 사람들은 보질 않지? 왜 사람들은 댓글을 달지 않지? 세상에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어떤 가진 지식에서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아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 볼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절대 남한테 걱정하지도 않고 남한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짧은 기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나를 확 바꾸는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정, 어디까지 인정하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요까지 인정하자는 것이었고요. 2번째, 삶의 의미를 찾자. 이 삶의 의미는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는데 중심을 두자라고 했고요. 자, 3번째는 마음 단단하면서 비걷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를 확 바꾸는 여행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떠나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면에 대해서 체면의 효과가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었고 이 나를 확 바꾸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는 소장님 강의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다운되고 우울하지 맞아요. 않나요? 그렇죠. 너무 힘든 시기인데 네,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줄 예, 수 맞아요.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또 특히나 이 최면이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기 우리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마 TV 아니고는 접하기는 쉽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 아니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렇죠. 전문직에 계셨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갑자기 최면을 배웠다? 최면에 걸린 듯이 네. 최면을 배웠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나 아.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그게 궁금했어요. 한 15년 전 정도일 아, 겁니다. 예. 그때 네. 뭐냐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 배우고 그랬는데 네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내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나도 좀 도움이 되고 다른 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명상, 네. 뭐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TV에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예, 거기에서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체면으로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40kg짜리 욕도를 들고 뭐 까나리 젖을 먹고 하는데 네. 제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거는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저렇게 체면을 배워서 내가 하기 힘든 어떤 능력들을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면 최고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배웠죠. 어. 그게 계기가 돼서 예, 그렇게 체면을 배웠습니다. 배우게 예, 되셨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강연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예. 조금 저희가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그런 계기로 예, 이쪽에 이제 뛰어드셨는데 예. 사실은 저희 일반인들은 아까 우리 김희섭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쉽게 접하는 개념이나 상황은 아니잖아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드라마 보면 예. 뉴스 보면 최면 기법을 이용해서 뭐 자백을 예, 받아낸다든가 범죄. 예, 음. 그런 기법을 활용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수사 기법에서 예. 이 최면에 대한 효과랄까 아, 아. 효능이 검증이 된 걸까요? 검증은 안 됐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이게 트릭을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아. 체면 들어간 듯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네. 체면을 쓴다는 것은 범죄인한테 쓰는 게 아니라 목격자들,
목격자들한테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기억이 안 네. 난다고 그렇죠, 했을 그렇죠. 때 예, 그런 예. 건 가능한데 음. 범죄자 됐을 때는 범죄자가 음. 체면에 들어간 듯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최면에 빠지듯하면서 예, 거짓을 얘기한다.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럼 목격자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죠. 기법일까요? 네, 아.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이천에서 노 부부가 올라오셨는데 네. 2년 전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년 전 그렇죠. 기억을 마치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제 신기하다.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기하다. 어떤 네. 재산상의 손해를 봤는데 네. 이제 거기서 됐다.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 자기들은 얘기를 좀 잘해갖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네.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력을 되살렸던 그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그런 있습니다. 대단한 그 그렇죠. 또 효능이 검증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런 거를. 오. 그 강의 내용도 체면 음. 치유이고 체면 멘탈 코칭 예, 뭐, 네, 네네. 이잖아요. 네. 그러면 음. 이 체면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음.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네네. 이 우리 삶 자체가 체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할 때 이러잖아요. 자, 체면 한번 걸어봐. 체면 걸어봐. 흔하게 이 하는 얘기는- 말. 그렇지. 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네. 네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 한번 암시를 해. 이거거든요. 자기 암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체면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크릿이든 뭐 끌어당김 없이 네. 모든 그거를 체면이라고 하나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어떤 네. 좀 오해가 있어서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이밍이 좋게 잘 출연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몇 오해라든가 편견이 있는 하나의 화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최단단 소장님이 출연하시면서 저의 바람은 예. 또 소장님의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이 최면이라는 화두가 좀 더 대중화되거나 예, 예.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제 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예. 그러면 저는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예.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수험생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의 상처가 그 어린 친구들의 상처가 우리보다 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뭐 온라인 수업만 하고 학교는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사실은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그렇게 상처받은 친구들한테 조금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네네네. 어차피 성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좀 치유가 이 되잖아요. 청소년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런 상황은 똑같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일단은 자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인정. 인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좋아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뭐 발표 불안, 뭐 심리 대인기피증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문제에만 그 집중을 하면 그 문제가 자꾸 실제 상황에서 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면 이 문제들이 덤덤해지는 거죠, 같이. 근데 이 문제만 자꾸 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앞으로 바다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면 집에 가서 자꾸 바다만 생각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도리어 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주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럼 그 어린 친구들도 치유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오히려 그런 말씀을 친구들이 통해서. 잘 돼요. 아. 특히 뭐 요새 오는 초등학생도 있는데 네. 이 친구는 너무 의지가 강해서 이 부정적인 믿음도 나 이거 체할 것 같으면 바로 체해버리는 거예요. 워낙 자기 믿음이 깊어서. 네. 그래 그런 친구들을 체면을 통해 가지고 강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너무 하는 거죠. 강한 거를 조금 뭔가 부드럽게 바꿔준다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한 시작이 자기 인정이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강의 내용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했을 때 꼭 예. 그분들에게 음. 자신의 삶을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얘기해보라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였구나 싶은데 예. 그러면 저희 소장님의 삶을 소장님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요. 네. 저는 50살 이전에는 정말 이번 삶은 쉬어가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되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술술 했는데, 풀렸다 이 네. 말씀이에요. 편안이었는데 네. 50살 이후부터는 한 단어라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 네,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뭔가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궁금증이 지금 대폭발 중인데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 또 일반적인 지금은 음. 이제 우리 남녀노소가 보시고 계셔서 예, 예. 이제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제 최면에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이랄까 음. 또 대화를 통해서 음. 빠져들면 예. 이게 참 단순 궁금증인데요. 음.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걱정돼요. 네. 이해하시죠? 우리의 예, 예. 마음을.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위험은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한 3가지 정도 아, 큰 의미인데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체면에 들어가면 잠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체면가가 내 마음을 막 그러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조정하고 예. 막. 예. 두 번째로는 정말 내 어떤 치부, 과거에 얘기하기 싫은 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까? 아, 불쑥. 예. 아, 그리고 그러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안 깨어나. 아니 체면가가 나쁜 마음 먹고 나 체면 걸어놓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아, 이런 건데. 세 가지 궁금증이 예, 있네요. 예. 사실 그건 다 오해예요. 아, 오해. 그 부분들은 왜 오해냐면 네. 우리가 그 TV에서 무대 체면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술사들이 쫙 하면 하는 그냥 딱 레드, 넘어지는 레드선. 때문에. 네, 네, 예. 레드선. 그런데 아. 이 만약에 체면에 들어갔다가 안 깨우면 한 음. 1시간 정도 후에 그냥 잠을 자고 난 듯이 깨워요. 아. 이게 무슨 약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내가 잠을 잤네 하고 깨어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하고 뭐 어떤 그거 할 때 체면가 함부로 못하는 게 보면 현재 의식이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의식을 끌어올려서 이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거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얘기들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요. 아, 그래서 당사자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부당한 질문이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약간의 반반 정도의 상태에서 캐치를 하고 그렇죠. 또 무의식도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예, 그렇죠. 아, 근데 이 현재 의식이 잠을 자버리면 네. 내가 원하는 암시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 체면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고 네네.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에 이거는 대답하기 싫어. 그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장님 그 답변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의 오해는 음. 뭐 예를 들어서 안 깨어나는 거 없는 거고 예. 없고, 뭐 자기의 뭐 치부를 드러내는 고백 없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네. 네. 또 거는 사람이 뭐 네. 조정을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거네요. 엄청 체면이. 좋은 그러네요. 오. 네. 근데 제가 또 한 체면술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신적인 영적인 존재와도 아. 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신기하네요.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내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아까 네. 말씀대로 무의식하고 대화하다 보면 예쁜 체면 속에서 음. 나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뭔가 얘기를 들어볼 음. 수 있는 상황은 있는데 음.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 깊이가 또 그러죠. 있는 거죠. 예, 예. 체면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또 소장님을 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건 아닌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어떤 좋은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럼 이 최면을 뭐 배우거나 예, 예. 배우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는 단순 상담이랄까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우리 소장님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혹시 그렇게 돌리고 계신 건가요? 그 두 개 다를 하는데 아.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거 뭐냐면 어떤 분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전생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런데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카피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배워서 하는 거라 이 능력을 누구든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프랜차이즈해서 뭐 국내 아니면 세계적으로 쫙 가서 어디 누구든지 마음이 힘들 때 마음 단단만 가면 편안해져. 이랬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배우시는 분도 오지만 배우면서 자기 마음도 단단하게 하는 네. 이 체면 코칭을 받으면서 일석이조. 근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신 분들은 체면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코칭을 받는 게 왜냐하면 내가 튼튼하지 않는데 남한테 체면을 건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단단해져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단단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어떤 체면을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면을 배우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장님 말씀 또 잠깐 중간 정리라면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면을 조금 들어는 봤지만 오늘 이제 조금 상세히 아는 예. 시간인데 최면이라는 하나의 화두와 마음 단단이라는 화두가 전 두 개가 떠올랐었거든요. 야, 아까 예, 강연 들면 그러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서술을 하자면 어쨌든 최면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예. 마음이 정화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편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자신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체면하고 마음 단단이 틀린 건 뭐냐면 네네. 체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툴이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 완결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또 다른 뭔가들을 제가 개발해서 그걸 같이 녹여낸 거지 맨날 체면만 하면 이것도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체면이 메인 어떤 툴이지만 네. 그 옆에 글쓰기도 있고 스피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아,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을 툴로 활용을 하되 예, 예. 부수적인 뭐 부수적이라기보다 네. 어쨌든 프로그램이 예, 예. 뭐 독서, 그렇습니다. 네. 발표, 예, 예.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하다 보면 예. 내가 견고해지고 그렇죠. 세상의 흔들림을 적게 받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탄생이 예, 예. 된다. 실제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체면의례 마음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놓는다고요. 아, 그러면서 네네네. 제가 이제 사무실 옥상을 데리고 와서 어. 소리를 지르게 해요. 아.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오는 친구들은 다 내성적이라 소리를 못 지른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동기부여를 막 시켜서 소리를 지르려면 한번 소리 탁 지르면 그때 뭔가 한 단계가 딱 트이는 느낌이 트이는 드는 거죠. 거죠. 아래서 그때가 깨어나는 느낌. 그때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자기를 이겨낸 그렇죠. 느낌. 아, 예, 예. 이제 이해가 사실 우리가 조금씩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그죠? 또 남자는 또 뭐 세 번 울면 안 된다. 울지도 못하고. 아주 이상한 문화가 또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나오기까지가 어려운데 음. 제가 계속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나올 것 같아 해서 옥상에 슬쩍 올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끌어내. 네, 그래갖고 야 소리 한번 질러봐. 내가 다 책임질게. 네. 막 소리 지는 그 순간에 이제 뭐가 깨지는 거죠. 책임진다는 거는 고성방가로 누가 신고해도 막아준다는 예, 거예요. 예. 여담이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저는, 탁 트인 마음도 네, 이해가 맞아요. 돼요. 예, 예, 네. 저는 이 체면이 아까 음. 우리 레드썬이라는 얘기를 하긴 레드썬. 했는데 그 예. 마술처럼. 예. 근데 체면을 거는 과정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아. 어떠한 주술 같은 아. 주문을 네. 외우는지 아니면 도대체 뭐 약을 먹이는 것도 아, 아니고. 약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도대체 대화? 어떻게 해서 네. 이 체면에 빠지게 하는지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네. 어디 가서 배우는 건지 이게 아. 무슨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일로 가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체면하면 아보다 가보다 후만이 하면 막 무슨 이상한 이상한 추술 네, 네, 같은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엿기를 든다고 하면 네. 이건 가벼운 수치로 뿌리다. 아, 이것은 가벼운 수치로 자기 암시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까나리살을 먹는다고 하면 이건 맛있는 사과 주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체면을 건다고 하면 체면이 한 4단계가 있어요. 인덕션, 디핑,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워, 그다음에 엑스덕션이 있는데 단계가 앞에부터 뒤에는 체면이지만 중간은 대화예요. 아, 이 이완 속에서 체면 속에서 그 사람한테 좋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힘이 빠집니다.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완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 약간 명상 비슷한 그렇죠. 마음을 명상, 예. 편하게 그렇죠. 해주는 거에서부터 예, 예.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런 질문을 이어서 그러면 예, 전문가니까 명쾌하게 또 답변이 되실 수 있는데 예, 저희가 멘탈 코치도 모셔봤고요. 예. 심리 상담가도 모셔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 넓게 보면 같은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멘탈 코칭과 심리 상담과 체면의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 네네네.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상담이라 그랬어요. 아, 체면 상담이라. 네. 왜 그랬냐 하면 그때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답을 주려고 그랬어요. 아하.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아. 근데 코칭을 배우고 나서 그 답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게. 얘기하게끔 네. 얘기하게끔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심리 상담 아까 그랬잖아요. 3년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아. 멘탈 코칭, 심리 상담이나 멘탈 코칭은 다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음. 의식적으로. 그런데 이 체면이라는 것은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어떤 결과가 빨리 다가오죠. 아, 효과가 좀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빨리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존하는 마음을 바꾸는 툴 중에 네. 체면이 가장 마음을 빨리 바꾸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툴이 예, 예. 가장 효능이 강력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무의식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이 무의식하고. 근데 사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이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무의식이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슬프면 슬프고 네. 기쁘면 기쁘고 이렇게 되는데 음. 내가 이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야. 아 감사하다, 음. 감사하다, 기쁘다, 기쁘다. 그러니까 음. 외부에 의해서 내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바꿔서 외부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체면입니다. 그러면 전 그 체면을 걸 때 음. 이게 체면 치유를 하러 왔는데 음. 혹시 음. 체면에 안 빠지는 사람 없으셨나요? 그럴 수도 이게- 있겠네요. 그게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당황하시겠네요. 네. 돈을 받고 하잖아요. 어, 그러면 네. 체면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인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 음. 저한테 오실 때는 체면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치유, 지금 현재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체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제가 원하는 어떤 암시를 쭉 한다고요.
좋다고요. 그럼 네. 체면이 들어가서 뭔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체면이 아닌 상태에서도 해결이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한 5년 전인데 61세 된 어른이 강릉에서 올라왔어요. 네. 자기 인생을 좀 바꾸겠다고. 네. 체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몸으로 하는 어떤 뭐 노동이나 이런 걸 하셔 그런지 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완 상태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읊어드렸어요. 어.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꼭 체면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치유를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의 소장님의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렇죠. 게 예. 정말 본인이 어려운 것 마음을 같아요. 그렇게 가져야 예. 네, 상대방이 맞아요. 그렇게 감화를 받던 그렇죠. 공감을 해서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만약 소장님이 만약에 이 사람 체면 안 걸리네. 아 오늘 큰일 큰일 났네. 났다. 이러면 큰일 났다. 그럼. 모든 게 그럼 사실 일을 못 합니다. 못 하죠 이런 일은. 너무 대단하다. 그럼 어찌 보면 그 멘탈 코치나 예. 심리 상담가 분들도 제가 볼 때 더불어서 최면도 배우는 게 본인이 하는데도 풍성함을 줄 수 엄청난 있지 않아요? 무기를 하나 더 얻게 되는 어. 거죠. 무기를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지금은 사실 쉽게 접할 수가 없고 누가 뭐 잘 가르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아름아름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지금 소장님은 이 세계 이 길을 최초는 아니시죠? 걸어가고 있는 게. 최초는 아닌데 누가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선구자들이 계시군요. 예, 스승님.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 안 됐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해도 네. 이제 선택적으로 체면을 배우고 뭐 이렇게 아, 되는데 의무적으로.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이 체면 좀 배워서 이렇게 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역할이 더 커지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더 건강해야 되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건강해지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뭐 작게는 우리나라 아니면 넓게는 세계적으로 좀 마음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잠깐 드리면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소장님을 제가 좀 아는데 예.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 세계로 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소득의 차이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예. 현실적인 이야기. 예,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예, 예. 이야기. 아니 그 네. 대기업에 다니실 때랑 네. 어찌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탄치 않은 그렇죠. 세계를 입문하셨는데 예, 예.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상담이 많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왠지 분위기나 여건이나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상황으로 보면 많지는 예. 않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네네네. 말씀인데 네네. 한마디로 제가 작년 9월에 네네. 이 사무실이 좁아서 2배로 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건 잘 되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뭐 홍보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 쌓고 오시는 분들 그냥 가르쳐주고 이런 거에 치중을 했는데 조금 홍보나 좀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하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있는데 체험. 이게 그렇게 빠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거든요. 아. 내 아이의 치부, 나의 치부.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누가 내 아들이 이래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은밀한 어떤 추천이나 소개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막 대놓고는 못하는 그렇게는 쉽지가 조금씩 않더라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그 뭐 무슨 상담받으러 간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뭐가 잘못돼서 맞아. 뭔가 그렇죠. 모자르고 예. 힘들고 아파서 가는 사실 것 그런 게 같아갖고 아닌데도 그렇죠. 얘기 못 하거든요. 옆집 맞습니다. 언니한테도 얘기 못 하고 맞아요. 조용히 갔다 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구전으로 되는 게 조금 느리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차피 이런 일을 너무 갑자기 하면 또 네. 이상해지잖아요. 음. 천천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소장님 뭐 꼭 죄송한데 뭐 매출이 높아지기를 원해서라기보다 뭐 그 예. 부분도 중요한데 예. 사실 말 못하는 고민. 뭐 저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우리 아침부터 10시부터 계속 웃고는 있지만 또 사람이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 어딘가 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음. 좀 더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참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벌써 예,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돌아와서 예, 마지막 질문을 제가 지금 네. 드릴 예. 수밖에 없는데 예. 아까 강연 중에 제가 많은 부분이 와닿았지만 비걷기라는 부분에서 예. 제가 조금 사실은 잠깐 탁 와닿거든요. 예, 예. 제가 최면에 걸린 듯한 예. 순간적으로 예.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 예, 이 예. 부분이 너무 좋은데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 우리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예. 코로나로 지금 말 못하는 고민들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조그맣게 회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소상공인분들은 더 하시잖아요. 예. 예. 자, 그런 분들에게 음. 이 전문가로서 예. 뭐 최면 전문가든 심리 또는 마음 단단 전문가로서 음. 뭔가 강해지는 굳건해지는 예. 비걷기 메시지를 한번 네. 던져주시면 주문을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 모든 것들은 물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아. 내 마음만 단단해진다면 아. 지금 좀 힘들어도 뭐 살아가지 뭐. 음.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다라고 해도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제가 그 비걷기를 제 자신한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좀 만만해집니다. 한번 살아가면 되지 뭐. 해볼만하죠. 해볼만. 그럼 이런 생각도 돼요. 제가 이제 뭐 기타도 하고 뭐 색소폰도 네네네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기타 한 달을 배우다가 이 세상을 갔다고 하면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면 기타 한 달 배운 능력을 갖고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만 맞추면 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생에서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전생을 믿으시다는. 저는 믿죠. 어. 믿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과정의 중심을 두라는 거죠. 결과에 어떤 중심을 두지 말고 결과는 신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세상이 어렵다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뭘 할 건가 오로지 오늘에만 몰입을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의 올인하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의미 있다라고 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예요. 하루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쓰는 그렇죠. 거죠. 그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가 막 다다른 거. 이게 오늘이잖아요.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내 삶의 이야기를 잘 써서 뿌듯한 것.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하루만 잘 살아가면 내일은 그냥 편안하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내일 거예요. 일은 난 몰라요.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자부할 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 이 영상이 예, 예. 본방도 있고 또 우리 제방도 있고 예, 예. 파일도 있는데 좀 넓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최면이라는 세계가 예, 예. 결코 이상하거나 예. 난해하거나 예. 뭐 이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편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세계라는 거를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네. 비걷기. 네. 비걷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